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알 순 없지만 그래도 친밀한 사람의 마음은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의 진심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이 기른 외동딸인 저의 결혼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20대 때는 연애도 많이 하기도 했지만 30대가 되어서는 연애도 안 하고 거의 일만 하다가 집에만 있으니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못할까 불안해 하셨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모님께서 저의 짝을 찾아주기 위해 발벗고 뛰셨는데 그렇게 만나게 된 남자가 예비 남편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아빠의 사업장 거래처에서 성실함으로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한번 눈여겨보고 있다가 제 짝이라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적극적으로 소개를 받아보라 권하셨죠. 한 번만 만나보라는 부모님의 부탁으로 처음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외적으로도 제 이상형에 가까웠고 친절하고 다정한 성격에 반해서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제가 만나봤던 남자들 중에서 제일 다정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척이나 저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양가 부모님도 여러 번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안은 사업가 집안으로 어느 정도 재력이 갖추어진 상태였지만 남자친구 집안은 매우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중견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한 아버님과 가정주부 어머님, 결혼한 누나가 있었죠. 가족들 모두 처음 본 순간부터 잘해주셨어요.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 집으로 간 날에도 저를 너무나 반겨주셨답니다. 어머, 반가워요. 우리 진우가 만나는 분이 이렇게나 곱고 예쁘신 분일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나는 진우 엄마예요. 진우한테는 말은 여러 번 듣긴 했는데 진우가 한눈에 반했다는 말이 왜인지 알 것 같네. 차린 건 얼마 없지만 편안하게 먹어요. 아무래도 우리 집은 내가 집에 있다 보니까 매번 저녁상을 이렇게 차리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은 특별히 진우 여자친구가 온다고 해서 신경 좀 써봤어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소정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약수하지만 화과자랑 차예요. 음식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이렇게 한 상 가득 차려 있으니 무엇부터 먹을까 설레네요. 진우 씨가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늘 말했는데 그냥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가지고 왔어요. 편하게 오면 되는데 어쨌든 고마워요. 나중에 밥 다 먹고 나서 같이 먹으면 되겠다. 사실은 우리 진우가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할 나이인데 만나는 사람이 워낙 없어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정말 많이 했다니까. 다른 애들은 술도 마시고 놀러도 많이 나간다는데 우리 진우는 일이랑 집밖에 몰라가지고 어쨌든 결혼은 포기했나 보다 싶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여자친구가 생기다니. 아, 엄마, 그렇지? 지금까지 내가 기다린 보람이 있다니까.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소. 사장님, 아니 아버님이 나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만날 수 있었던 거지. 이래서 내가 아버님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진우 씨가 워낙 성실하고 착실하다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하세요. 저희 아빠가 진우 씨를 먼저 보고 사윗감으로 딱이라면서 점 찍어 두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소개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진우 씨가 워낙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저희 아빠도 좋아하시지만 저도 진우 씨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지? 우리 진우가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한 거에 있어서는 자기 아빠 닮아서 잘한다니까. 들었겠지만 우리 남편도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쭉 근무를 하고서 은퇴를 했거든. 이런 거 보면 다들 닮긴 하는가 봐. 그러고 보니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진우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라고 하시던데 자세하게 나도 들어보진 않아서. 어떤 사업 하시는 거야? 아, 고철 사업이에요. 진우 씨 회사가 아버지 거래처라서 아버지가 오며 가며 보다가 진우 씨 알게 되셨거든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운영을 했던 사업이라서 저희 아버지도 30년 넘게 운영하셨네요. 어머, 그러니? 아버님도 오래 운영을 해오셨겠구나. 아이고, 그러면 후임자도 찾느라 바쁘시겠네. 30년 넘게 운영을 해오셨으면 연세도 있으실 테고. 진우한테 물어보니 외동딸인데 늦둥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일 하시는가 싶었어. 어쨌든 아버님 대단하시구나. 우리 진우도 그쪽 분야로 일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회사 차려서 운영하는 게 꿈이거든. 엄마, 아버님 회사 정말 탄탄하고 좋아. 우리 거래처이긴 하지만 사장님도 항상 아버님 회사 칭찬을 많이 하시거든. 난 나중에 아버님처럼 그렇게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게 꿈이야. 우리 소정이랑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버님께 이것저것 많이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저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저는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낯을 많이 가리는 저에게도 스스럼 없이 많은 대화를 해주시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친근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대해서 대부분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모르는 것이 많아서 이것저것 남자친구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집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면서 말을 돌릴 때가 많았죠. 진우 씨는 그래도 우리 아빠랑 어느 정도 알고 지냈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아? 근데 나는 진우 씨 집안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진우 씨 집에 갔을 때도 걱정이 많았거든. 혹시나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하고 말이야. 근데 식사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 누님도 다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래서 행복하고 좋았어. 아, 그래? 우리 집 사람들 다 좋아. 편안하게 잘 대해주고. 그것보다 나는 소정씨 아버님이랑 좀 더 친해지고 싶어. 사실 아버님이 소정씨를 소개해 주시긴 했지만 솔직히 나한테는 거래처 사장님이셔서 좀 어렵기도 하거든. 좀 더 친해지면 나중엔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우리 집은 앞으로도 차차 친해지면 되니까 나는 소정씨 아버님이랑 자주 뵙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우리의 아빠랑? 뭐 가까워지면 나쁠 건 없겠지만 그래도 괜찮겠어? 천천히 친해지는 게 진우 씨한테도 좋지 않겠어? 시간도 많으니까. 난 진우 씨 집안이 너무 화기애애해서 좋더라고. 우리 집은 엄마도 아빠도 두 분 다 일을 하시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던 적이 많지 않거든. 그래서 진우 씨 집 분위기가 더 따뜻하고 정겹게 느껴졌던 것 같아. 맞아. 아무래도 소정 씨 집은 부모님이 다 일을 하시니까 시간을 맞추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모여서 식사하기에는 좀 힘들었겠지. 어쨌든 다음에는 소정 씨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곳에 가서 같이 밥 먹자. 내가 시간 맞춰서 좋은 곳 예약을 해볼 테니까. 남자친구는 우리 집을 많이 신경 썼어요. 보통 장인어른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자친구는 결혼을 하기 전에 아빠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그런 남자친구의 노력을 저희 집에서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싹싹하게 대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사윗감으로 너무 괜찮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남자친구의 집에서는 얼른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저는 그래도 1년 정도는 연애를 하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1년을 연애하고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결정하기까지도 크게 의견 다툼은 없었어요. 연애를 할 때도 대부분 제 의견을 들어주었던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결혼 준비 과정에서 크게 다툴 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점점 결혼을 준비하면서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죠. 진우 씨, 우리 이제 슬슬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먼저 신혼집은 사실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그냥 시작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 가전제품도 내가 여기 이사 오면서 다 새로 샀고 리모델링도 싹 하고 들어온 거라 1년 조금 지났을 뿐이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도 거의 새 거니까 그냥 들어와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혼수도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중에 우리가 돈 모아서 이사 갈 때 그때 새로 싹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솔직히 우리 둘 다 모아둔 돈도 별로 없으니까 집 새로 사기도 그렇잖아.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거기서 그냥 시작을 하자고? 그래도 신혼인데 좀 깔끔하게 새 집에서 시작을 하고 싶지 않아? 아버님은 뭐라고 안 하셔? 결혼 준비한다고 하니까 신혼집이나 혼수나 이런 거 별말 안 하시는 거야? 그래도 아버님 체면도 있고 그런데 전셋집에서 외동딸 신혼집 그냥 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겠어? 나야 뭐 상관은 없지만 아버님은 회사 사장님이시기도 하고 내 주변에서도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좀 그렇네. 그럴 게 뭐가 있어.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건데 솔직히 우리가 모은 돈으로는 거기 전세도 못 들어. 그러면 대출 받아서 집이라도 사자는 거야? 나는 근데 그건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도 있고 가구도 거의 새 거고 괜히 살 필요는 없잖아. 그래도 엄마가 전세금은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돈 모으고 전세금까지 보태면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언제 돈이 모일 줄 알고. 솔직히 지금 집값도 한두 푼이 아닌데 부모님 도움을 좀 받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솔직히 내가 그러고 싶다는 게 아니라 소정씨 부모님 체면도 있잖아. 아무리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 시선도 있고 그런 것도 생각해야지. 소정씨도 결혼했는데 새 집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말해보라는 거지. 양가 부모님 도움을 받자고? 근데 나는 그건 별로인 것 같아. 우리 둘이 그래도 지금 거뜬히 살 수 있는 돈도 벌고 있고 이미 집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돈 쓸 일이 뭐가 있냐는 거지. 이건 낭비인 것 같아. 진우 씨도 우리 집 와보고는 좋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들어올 때 리모델링도 싹 하고 들어왔으니까 거의 새 집이나 다름없잖아. 그냥 진우 씨가 몸만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저희는 삐거덕 거렸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래도 결혼하는 건데 새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었고 저는 괜히 돈을 쓸 바에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신혼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죠.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새 집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이미 전셋집도 부모님 도움을 받아 얻은 것이었고
거기다가 나중에 전세금도 다시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결혼 문제로 상의를 드릴 게 있다면서 엄마도 아닌 저희 아빠와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유, 사돈어른, 외동딸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신경 쓰실 게 많으시겠어요. 안 그래도 다른 시집 보낼 때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게 많다고 하던데. 일도 바쁘실 텐데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그래도 결혼 준비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진우한테 들어보니 신혼집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우랑 소정이는 지금 소정이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 그냥 들어가 산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너무 걱정이네요. 다른 사람들 눈도 있고 그래도 신혼인데 제대로 갖춰서 살아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사돈이 좀 신경을 써주시는 건 어떠세요? 아, 사돈. 안 그래도 저희도 신혼집 때문에 소정이랑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새 집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을 했는데 소정이는 나름 스스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도 들어갈 때 리모델링이며 가구 가전이며 싹 다 하고 들어간 집이라서 그대로 신혼살림을 차려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저는 소정이 생각도 맞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꾸리고 싶다고 하니 너무 기특하지 않으세요? 소정이나 진우나 다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신혼집을 굳이 새 집으로 마련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전세가 끝나고 나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겠죠. 그때 되면 저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전셋집으로 들어가 사는 게. 아유, 그럼요. 사돈 말도 맞죠. 그렇지만 저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솔직히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아시겠지만 주변 시선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이미지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집도 없이 살고 있는 전셋집에 들어가 산다고 하면 다들 하나둘씩 쓸데없는 말을 할 테고 그게 다 애들 귀에 들어갈 텐데 애들한테는 스트레스가 되지 않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어쨌든 신혼집은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이들이 기특한 생각을 해서 그 뜻을 따라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던 건데 생각을 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건 애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좋다 생각을 하니 애들 생각도 좀 들어보죠. 소정이랑 진우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사실 신혼집을 굳이 지금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지금 사는 전셋집도 리모델링 싹 다 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가구나 가전도 1년밖에 안 된 것들인데 이것도 새로 싹 구입을 한다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전세 만기가 되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때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신혼집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 다 초대를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말에 일일이 다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소정이 생각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신혼이고 언제 돈이 모일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다음에는 새 집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지금 딱 결혼할 때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처음에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사는 곳은 직장에서도 멀기도 하고요. 그래요. 진우 직장이랑은 좀 거리도 멀고
그렇게 되면 진우 출퇴근할 때도 피곤하고, 지금 사는 집에서 출퇴근하면 그게 더 문제죠. 거기다가 집이 한두 푼도 아닌데 언제 새 집을 살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장담하고요? 신혼에는 대출도 잘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막 사회생활한 애들 집 대출 갚느라 고생하는 것보다는 사돈이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네요. 진우 출퇴근도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우선 신혼집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진우나 소정이 출퇴근도 생각을 해야 하고, 진우가 아직 차가 없으니 일단은 결혼하면서 차가 한 대 있긴 해야 되겠네요. 그건 나중에 저랑 한번 보러 다니겠습니다. 이건 내가 결혼 선물로 주는 것이니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말게나. 일단 신혼집은 나중에 차차 생각을 해보자꾸나.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는 강력하게 새 집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길 원하는 듯 했어요. 아빠는 제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하신다곤 하셨지만, 아무래도 사돈댁에서 새 집을 강력하게 원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아빠가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시는 듯 했죠. 거기다가 남자친구의 출퇴근을 위해 차까지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